쉴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이 오늘 하루도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잔잔한 묵과 쉴만한 초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만나기만을 고대하고 만나면 행복함이 밀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과의 만남을 최대한 미루고 싶다던가 가급적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 이 사람들은 뭔가 수상하거나 혹은 만나고 나면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기에 점차 만남을 자제하고 피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만나면 찝찝한 감정이 생기는 사람의 5가지 특징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고, 더 나아가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만나면 찝찝한 사람의 특징 5가지. 첫 번째 특징, 솔직하지 않거나 불투명한 태도를 가진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소한 것들에서 거짓말을 하고 횡설수설 하는 경우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어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제 했던 일을 말하거나 말하기 어려우면 그냥 평범했지 뭐 라고 답을 하는데, 거짓말이 입에 밴 사람들은 어제 하루 종일 잠만 잤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어제 어디 놀러 간 것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올라가서 있는 사람들이죠. 더 중요한 건 금방 들통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 어제 누구누구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라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래? 걔 어제 어디 놀러 갔다던데? 그래? 나한테는 회사 면접 보러 갔다던데? 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게 됩니다. 분명 악의를 가지고 속이려는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둘씩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한테 무슨 감정 있나? 싶어 찝찝해지게 되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되게 불투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태도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대답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보자면, 친구들끼리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구는 나 그때 시간 될 것 같아, 또 누구는 나는 그때 어려울 듯, 이렇게 대답을 해주지만 찝찝한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밥을 먹기로 한 당일 연락해보면 나는 확실히 간다고 한 적 없는데? 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무안을 주곤 하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선 발을 담궈둔 후에 당일날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귀찮아지면 나는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라면서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약속을 잡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찝찝하고 불투명한 태도를 가진 사람과의 약속은 확답을 받아두거나 애초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그 사람과의 신뢰가 깨지고 만나면 찝찝한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최우선이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무시하는 사람. 물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필요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찝찝한 사람들의 특징은 배려를 받고 양보를 받았음에도 정작 본인은 그러한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죠. 더 나아가 자신에게 아주 조금만 이익이 된다면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 환경 등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익과 만족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인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것이 짐승들과 사람의 차이이죠. 짐승들은 먹을 게 없다면 가족과 동족까지 먹어치우지만 인간은 굶어 죽더라도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문화적 간섭이나 사이코 등은 배제하고 말이죠. 그렇기에 사람은 서로 상호 존중하며 의지하고 협력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찝찝한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람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당장 지금 이 순간의 재미와 유희를 위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람들, 혹은 당장 500원, 1000원을 아끼기 위해 갑질을 하는 사람들, 또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대놓고 차별하는 사람들 등등이 있습니다. 받은 게 있다면 돌려줘야 하고, 은혜를 입었다면 보답해야 하며, 양보를 받았다면 나도 양보해주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지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은 내가 타인을 비난하며 깎아내리면 내가 더 낮아질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승진을 하면 그 회사 작은 회사잖아, 지금 승진하는 거면 늦은 거야 라고 깎아내리며, 누군가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하면 저기 값어치도 없는 곳인데 왜 샀대? 라면서 은근슬쩍 깎아내립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축하만 해주어도 충분한 것들이지만, 찝찝한 사람들은 타인이 나보다 높아지고 더 나은 평가를 받는 것을 못 견뎌 하기에 어떻게든 자기 방어를 하게 되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게다가 뇌에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떤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맞받아치게 됩니다. 누군가 식다른 개혁화를 하면 온갖 안 좋은 상황을 가져와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려고 합니다. 물론 걱정되는 마음에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안 될 거라고 말만 하는 것인지 말이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말과 관련된 옛 속담을 찾아보면 몇천 개가 될 정도로 많이 되죠. 그렇기에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듣는다면 결국 그런 부정적인 현실이 펼쳐지게 됩니다. 위험한 요소들은 미리 파악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작업이 끝났다는 가정하에 남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최대한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회장님,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 등등, 이분들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안 될 거라고 수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안 되는 사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에 부정적인 말만 하는 찝찝한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특징,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비밀이 너무 많은 사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이 비밀인 사람도 있죠.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많은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고 비밀로 하기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편이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속이는 것, 혹은 나이를 밝히기 싫어서 다른 나이를 말하는 것 등등입니다. 이런 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숨길 이유도 비밀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입맛대로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 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큰 손해를 입히면 그것이 바로 사기인 것입니다. 찝찝한 사람들은 그들이 의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사기꾼의 기질이 있으며 나를 속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나의 비밀이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가진 노력은 하지만 정작 자신이 철저히 베일을 감추어 숨기는 것이죠. 기브앤테이크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마치 신비주의인 것처럼 자신을 감싼다면 그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 태도를 자주 바꾸며 예측할 수 없는 사람. TV 프로그램에서 웃기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서 아주 좋은 사람이 되지만 주식이 떨어지면 악한 사람이 되는 장면이 있죠. 좀 더 희화화하기 위해 몇 초에 한 번씩 등락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실제로도 존재합니다. 자신의 기분이 태도가 되고 그 기분에 따라 같은 일이라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회사에서 똑같은 보고서를 올렸는데 기분이 좋다고 바로 통과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똑같은 보고서인데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같이 일하면 피곤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죠. 어리석은 사람은 기분이 태도가 되고 현명한 사람은 기분을 철저히 숨긴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순간의 감정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은 만나면 찝찝한 감정이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감정을 안중에도 없고 태도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감정을 뺏기지 말고 그가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진하고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잔잔한 물가와 같은 평온함, 당신의 삶에 쉴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이 오늘 하루도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 쉴만한 초장이었습니다.